이순신 장군,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종종 영웅을 떠올릴 때 초인적인 힘을 지닌 사람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력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며 모든 것이 무너져가던 순간,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물리치는 명량 대첩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지휘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충신, 냉철한 전략가이자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10가지 교훈을 배워보려 합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전쟁터에서 최고 지휘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군 전체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기며 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판단을 넘어 책임감과 희생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리더가 가져야 할 책임감은 막중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흔들리면 아이들은 더 불안해지고, 회사에서 리더가 동요하면 팀원들도 쉽게 무너집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조직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희생할 줄 아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라는 이 명언은 단순한 전쟁 철학이 아닙니다. 이는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종종 망설이게 됩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신념이야말로 성공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12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이룰 수 없으며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할 때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12척이 남았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12척으로도 승리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직 무엇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희망을 붙잡고 싸울 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은 군사보다 더 강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항상 군사들보다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며 군사들과 고통을 나누는 리더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병사들에게 강한 신뢰를 심어주었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진정한 리더는 뒤에서 지시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 몸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리더의 희생과 솔선수범이 필수적입니다. 적이 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상대도 그것을 감지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맞서면 상대가 오히려 주눅들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에게 강한 두려움을 심어준 것은 그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상대가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쟁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를 할 때 항상 철저한 전략과 기만수를 사용하여 적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조류의 흐름을 활용하고 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싸움을 이끌어갔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략과 지혜가 있다면 한정된 자원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력 대결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활용해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전술 중 하나가 바로 심리전과 기만술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허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싸움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협상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뢰가 없는 장수는 부하들을 배신하게 만든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부하들과의 신뢰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리더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병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병사들은 그를 믿고 따랐으며 그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리더는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가 없는 조직에서는 서로를 배신하고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며 결국 붕괴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승리에 취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라. 이순신 장군은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량 대첩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어 태세를 유지하며 적이 다시 공격해올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도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철저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면 안심하고 긴장을 늦춥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한 번 우승했다고 해서 다음 시즌이 보장되지 않듯 우리의 삶에서도 한 번의 성취가 끝이 아닙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항상 미래를 대비하며 위험 요소를 관리합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공부를 멈추면 안 되고 회사에서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공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며 항상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싸운 적이 없다. 이순신 장군은 개인적인 명예나 부귀영화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조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부를 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성공을 개인적인 성취로만 생각합니다. 높은 연봉, 명예, 사회적 지위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성공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성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의 교훈을 통해 책임감, 용기, 신뢰, 지혜,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며 책임을 다할 때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위대한 전략가가 되십시오.